little and we used to move all the time. I would write these notes, things I wanted to remember about what I liked about it. There'd be a piece of me there waiting. Did you ever go back? 그런데 이때 여자가 말합니다. Some weird noises sometimes. 이 남자와 여자는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작곡가인 남편과 아내는 행복했죠. 물론 언제나 달콤한 말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는 더더욱이 그랬죠. 이 집이 너무 좋았던 남편은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홀로 이삿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Should I try and find movers? For the piano? You'd probably find a better one. Just... Because you want to stay here? Why?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Is there something there? What was that?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해보니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에 다시 잠에 들죠. 그러나 다음날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도 못했던 비극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거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은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사후세계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듯한데 그는 사후세계가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의 길을 택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을 제외하고 이곳은 또 세상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죠. 이때 아내의 친구가 파일을 들고 부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메모를 적고 떠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의 메모를 발견하지만 이내 메모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앉아 쓸쓸히 파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죠. 남편이 없는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고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만져보지만 아내는 남편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또 여름이 다가왔죠. 그리고 아내의 곁엔 늘 유령 남편이 있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내는 기운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그는 이웃집에도 자신과 같은 유령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유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누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도 전하죠. 이 말을 듣자 깊은 슬픔에 잠긴 유령 남편. 퇴근한 아내는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 유령 남편은 분노하죠. 이 광경을 목격한 아내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This shouldn't be so hard. I really don't want to talk about this anymore tonight, okay? Can we talk about it tomorrow? 과거 아내는 남편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만든 노래를 들려줄 뿐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죠. 자신이 죽을 걸 알기라도 했던 걸까요?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가사를 썼던 남편입니다. 문득 떠오른 그 노래를 듣자 많은 생각이 드는 아내죠.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유령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던 아내는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곤 메모를 적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메모를 적었다는 아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 쪽지를 벽 틈 사이로 집어넣고는 떠나버립니다. 이제 정말 홀로 남은 남편이죠. 아내와 함께 가고 싶지만 그는 갈 수 없습니다. 유령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 말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벽 깊숙이 숨겨져 있는 쪽지를 유령이 꺼내기란 쉽지 않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의 쪽지를 아직 펴보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하지만 유령 남편은 아직도 자신과 이 집을 버리고 간 아내에게 화가 나 있을 뿐입니다. 이 가족을 내쫓으려 겁을 주죠.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을 견디지 못한 세 가족은 결국 집을 떠납니다. 다시 홀로 남게 된 유령 남편이 아내의 쪽지를 읽어보려 하던 때 새로 이사온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조금은 진정이 된 건지 화를 내기보다는 산자들의 대화를 엿듣는 남편입니다. We build our legacy piece by piece. You do what you can to make sure you're still around after you're gone. 이번엔 그들을 내쫓진 않았지만 이 예술가들도 시간이 지나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유령 남편은 또다시 아내의 쪽지를 읽어보려 하는데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은 철거되고 있습니다. 쪽지는 사라져버렸고요. 이 짧은 말을 남긴 채 옆집에 살던 유령은 사라져버립니다. 부부가 살던 이곳엔 이제 대형 빌딩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공허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려 빌딩 옥상에서 떨어지겠다는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가 다시 눈을 뜨자 펼쳐진 세상은 천국과 지옥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19세기 과거 시대로 가 있었죠. 유령 남편은 그저 조용히 이 가족을 지켜볼 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깊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쪽지를 쓰고 숨겨놓는 아이를 보자 유령 남편은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이로부터 얼마 못 가 화를 맞아 사망하죠. 이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생전 그가 살던 집이 지어졌고 자신과 아내가 집을 구하러 온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유령 남편이죠. 집을 구경하던 남자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귀여운 장난에 이내 자리를 떠나죠. 유령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하는 것을 지켜보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죠. What is it you like about this house so much? Hi, we've got history. 아내와의 이런 시간조차 그리운 유령 남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 집을 떠나려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서 이 집에서 죽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달라는 작은 신호였을까요? 한밤중에 울렸던 이 피아노 소리는 그 자신이 한 짓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령은 또 다른 자신의 유령과 다시 한번 이 집을 떠나는 아내를 지켜보게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죠. 이를 지켜보던 유령은 한 번 더 벽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마침내 이를 읽습니다. 그렇게 쪽지를 읽자마자 유령 남편은 사라지며 영화 고스트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 고스트 스토리를 연출한 데이빗 로어리는 디즈니 영화 피터와 드래곤과 최근 개봉한 그린라이트의 감독인데요. 로어리 감독의 아버지는 신학교수였기 때문에 아들인 그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은 상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감독은 어린 시절 소년의 유령을 보았던 것만 같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늘 유령과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최근 들어서는 호러 영화의 의미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엔 호러와 스릴러물엔 늘 직접적으로 귀신이나 괴물과 같이 괴이하고 무서운 모습을 한 미지의 존재들이 꼭 등장했다면 최근엔 파라노멀 액티비티, 유전, 곡성, 미드소마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 모든 것을 앗아가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묘한 사건 또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포의 영역 등에 더 집중하는 것 같죠. 이 영화도 그렇고요. 물론 고스트 스토리에서는 유령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관객들에게 외적인 모습으로 공포감을 야기하는 작품은 아니기에 논외로 두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21세기 맞춤형 공포 영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육체와 정신, 사랑과 상실, 시간의 영속성, 삶과 죽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고찰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는 감독이 많은 대사를 넣어 작품을 연출하지도 않았고 주인공인 남편은 영화 시작 20분도 안 되어 사망했으며 유령이 되어 그 어떠한 감정도 표출하지 않았기에 즉 많은 생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인공들의 이름까지 생략해 남편은 C, 아내는 M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이 영화는 정말 생략의 끝을 달립니다. 하지만 이 생략 덕분에 영화가 한층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관객인 우리는 하얀 시트를 뒤집어 쓰고 유령을 연기하는 주인공의 표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옆집 유령과 이야기를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도 없죠. 그렇기에 우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불의의 교통사고로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난 세상을 떠났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내가 살던 집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의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와 같은 전제와 함께 말이죠. 평소 삶과 죽음에 대한 주제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영화를 보며 어색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죽음이란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이기에 영화 고스트 스토리가 제시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과정은 꽤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슬픔의 5단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슬픔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인간은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이라는 5단계를 걸친다는 심리학적 개념인데요.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으실까란 생각이 들지만 이 단계를 슬픔의 5단계로 알고 계셨다면 조금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퀴블러스-로스의 사망 단계라고 불리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정신의학자가 죽음을 앞둔 시한부들과 인터뷰하고 연구한 끝에 인간이 죽음에 임박할 때에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지 발표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단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퀴블러-로스 박사는 세계적으로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에 가장 많이 초청받은 정신의학자였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을 받은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장려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럼 퀴블러-로스의 사망 단계를 영화 속 주인공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는 정확히 이 단계를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그는 생전이 아닌 사후 이 단계를 따라간 것에 있었죠.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부정해 굳이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가 떠나고 이사온 새 가족에게 분노했고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타협하려 했지만 결국 집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며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가 남긴 쪽지를 읽고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단계를 거치고 사라지죠. 퀴블러-로스 박사가 쓴 자서전 생의 수레바퀴라는 책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 가족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를 바란다고요. 또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애벌레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일 뿐이기에 때가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나비처럼 몸을 놓아버리고 영혼을 해방시켜 고통,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없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간다고요. 하지만 남편 C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망해 이 5단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볼 시간도 없어서였을까요? 그는 스스로의 죽음을 너무나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시간을 보내며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동안에도 그는 부정의 단계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죠. 왜였을까요? 전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생은 한정적이기에 지금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이란 건 금세 끝나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이 말은 어쩌면 수용, 받아들임이란 건 인간에게만 허용된 아름다운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 유령은 다릅니다.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의 죽음은 없죠. 남은 생이 한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기에 남편은 수용의 길로 가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렸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은 유한하기에 그 끝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 유령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했더라면 그의 시간은 영원히 반복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건물에서 뛰어내린 그에게 펼쳐진 세상은 과거 19세기였고 이후 모든 일은 또다시 반복되며 무한 루프에 갇혀 귀신인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절망과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에게 남은 건 더 큰 절망과 상실뿐이었겠죠. 영화는 일명 아카데미 비율이라고 불리는 4:3 비율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무성영화 시절 쓰이던 필름의 비율로 유성영화가 도입된 이후엔 사장된 비율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비율은 수축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품 자체도 영화 속 주인공들의 고민을 관객들도 한 번쯤은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쪽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에 유령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실 세계를 떠날 수 있던 것이었을까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엔 늘 쪽지를 집에 숨겨놓았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 집을 떠나도 그 집에서 만들었던 추억만큼은 언제나 자신을 기다렸으면 한다고요. 즉 그녀가 남긴 건 사실 한 통의 쪽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행복한 추억이자 그들의 역사인 셈이죠. 이러한 이유로 우린 더 이상 유령 남편이 현실 세계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쪽지의 내용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영화를 통해 보았고 느꼈던 것이니까요. 이 영화를 본다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영화를 보시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볼 수 있길, 그래서 매 순간을 더 소중히 하실 수 있길. 영화 고스트 스토리 저의 한 줄 평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부 내 곁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입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